안녕하세요, IT군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3 카메라 기능에 대한 간단한 기능 소개와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를 이용한 저장 방법 및 마이크로 SD 카드 해체, 삽입 방법과 관련한 간단한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요,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 갤럭시 S3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 기능에 놀라운 다양한 메뉴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하단부에 환경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에 가셔서 바로가기 편집에 가면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들이 측광 방식에서 안내선 표시까지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쪽 왼쪽 메뉴 부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시면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에 대한 바로 쓰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편리하고, 일반 똑딱이 카메라에 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블로깅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즐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사진의 품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포스팅에다가 사진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겠지만,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부분에서는 표준 효과에서 반전, 그리고 특정 색깔만 나오게 할 수 있는 효과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하시면은 포토숍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사진 호구정 툴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이 카메라 자체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편리하고 좋고요. 그리고 촬영 모드의 경우에는 기존의 몇 가지 기능만 아주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갤럭시 S3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에서 스마일 기능까지, 그 중에서 간단하게 재밌는 기능 소개해드리면 버스트 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스트 샷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버스트 샷이 꺼짐, 켜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의 메뉴를 잘 살펴보시면은 켜짐이 있는 경우와 꺼짐이 된 경우에 20장이었던 것이 켜졌을 때는 8장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연사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연사를 20장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바로 해도 크게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지금 5번까지 총 100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사진을 연사로 찍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제가 좀 놀란 부분이고, 역시 코드코어의 위력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스트 포토의 메뉴를 켜놓은 상태에서 8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시면은 이쪽 하단부에 8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쪽 보시면 하단부에 8장이 나타나고, 여기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8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초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 8장 중에서 가장 덜 흔들렸다고 해서 이 8장 중에서 베스트 포토다 이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이 표시가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그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7장의 사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한 장만 사진 보관함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기능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그 밖에 얼굴 인식이나 웃었을 때 사진을 찍는 스마일 기능, 그리고 뷰티 기능, 파노라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셨을 때 큰 어떤 경치나 건물이나 여러가지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대신에 파노라마 기능의 경우는 약간의 테크닉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카메라 기존에 있던 갤럭시 S2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경우에 갤럭시 S3에 뭐 32기가 내장 메모리에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후면부에 보시면 이쪽에 SD 카드가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SD 카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SD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D 카드를 빼실 때는 그냥 바로 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뉴 부분이 있고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저장소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장소에서 글자, 이쪽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SD 카드 마운트 해제라는 메뉴가 있고, 이것을 누르시면은 상단부에 SD 카드를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신 후, 확인을 하신 후에 이 SD 카드를 빼시면 되고요. 이 SD 카드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젠더라는 것이 따로, 어댑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끼운 상태에서 일반 SD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랩톱이나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SD 카드 리더기가 보통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대용량의 사진을 찍었을 때는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SD 카드를 이용해서 바로 옮기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저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 SD 카드와 관련해서 또 엔드라이브와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스팅은 제가 따로 링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실 때에는 일반 랩톱에 SD 카드를 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꼽게 되시면 이쪽 상단부에 SD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갤럭시 S3가 SD 카드를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 환경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사진의 저장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설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컴퓨터에 옮기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엔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사진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메일 계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엔드라이브에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엔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네이버 계정 간에 클라우드 개념으로 해서 사진을 바로바로 전송하고, 따로 컴퓨터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는 거 없이 간단한 몇 장의 사진들은 바로바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3G, 4G 그리고 와이파이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DSLR 카메라까지 이용해서 사진을 조금 더 다방면에서 찍고 쉽게 클라우드로 옮겨놓고 아니면 컴퓨터로 옮겨놓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부분은 포스팅에 또 글로 실어볼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왕에 쓰시는 스마트폰이라면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쓰시면 더 돈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을 마쳤고요. 자세한 부분은 포스팅에서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